자, 여러분, 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는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A 케이스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자금을 차입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 부동산 위에다가 아버님 토지에다가 제가 건물을 짓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요, 특정 법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네 가지를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좋게끔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A, B, C. 아버지한테 자금을 차입했을 때,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했을 때, 아버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특정 법인과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각각의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아버지 상속세,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골치가 아프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금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금 거래 내역을 전부 소명해달라고 요청받았어. 세무서에서 10년치 거래 내역 전부 다요? 그렇다네. 생활비와 경조사비 성격이 아니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 재산에도 재차 포함된다고 하네. 큰일이네. 5년 전 아빠한테 1억을 빌려서 2년 후에 갚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빌려준 것이냐 증여한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회계사님이 그러시더구나. 차용증을 작성했고 2년 후에 상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2년 후에 상환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자, 부모 자식 간의 자금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익 거래라면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 거래가 아닌 차익, 납세자 입장에서 차익 거래를 주장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증여 거래를 주장할 겁니다. 증여냐 차입이냐 반드시 무엇을 주고받아라? 이자입니다. 이자에 답이 있다.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느냐? 결코 중요치 않다. 이자 몇 프로? 이자 몇 프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예? 이자 몇 프로? 예. 이자 몇 프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3년 만기 국공채 이자율입니까? 예. 이자 몇 프로? 예. 이자 4.6%를 주고받아야 된다. 4.6%. 우리 가지입금 인정이자율과 동일합니다. 4.6%를 주고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돼요. 무슨 이야기냐? 모수에다가 곱하기 4.6%를 했을 때 이꼴로 1,000만 원이 되는 이 인계점이 이 모수가 2억 1,700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이하의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에 따른 증여 의지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안 주고받아버리면 이자에 따른 증여 의지는 발생하지 않으나 온금에 대해서 증여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은 무엇이냐? 이렇게 내립니다. 작은 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차익거래는 반드시 이자 4.6%를 주고받아라. 온금이 2억 원 미만일 때도 이자에 대한 증여 의지 테마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자를 안 주고받아버리면 온본 그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자는 1%는 주고받아라.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지 테마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본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1년 후에 상환을 했습니다. 1억을. 1안, 아버지가 1억을 빌려주고 아들이 갚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1억도 증여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환한 이 1억도 증여다. 각각 증여다. 답은 2번입니까? 답은 조사가 만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강연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고,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것은요, 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상제법 4조 4항에 보면, 당초에 증여받은 현금과 반환한 현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확히 보면, 아버지가 준 이 1억도 증여요, 아들이 상환한 이 1억도 증여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자를 주고받아야 해요. 이자 몇 프로? 4.6%. 2억 미만일 때는 1% 이자라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부동산 가액이 있어. 여러분, 현재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케이스는요, 금전의 무상대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 아버님 토지에 사랑하는 아들, 너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아버님 토지를 무상으로 줄 테니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 이 건물을 짓습니다. 아버지 땅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냐면, 현재 부동산의 무상 사용 이익이라는 것은 재산가액에다가 2%를 무상 사용 이익으로 보고요. 5년의 연금 현가로 나눴을 때 이 박스가 13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아버님의 토지가액이 13억 이하이면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13억이 넘어버리면 아버지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의제 테마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법인과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법인이 있는 경우에요. 특정 법인의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10억을 가수금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법인의 케이스. 그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 면제이익이 있다는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데 이 주주의 아들이 40%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법인세가 과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단계에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다고 해서 상증법 45조의 5조항은요, 법인을 영위하신 분한테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가수금 무이자로 받는다든가 가수금 포기했을 때 이 안에 특수관계자 주주가 있다면 주주 단계에서도 증여세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10억에 따른 법인세뿐만 아니라 10억 곱하기 40% 곱하기 증여세율에 과세가 된다. 아하, 그래서요, 아들이 만약에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10억 곱하기 40% 4억의 증여세가 한 번 과세가 된다. 채무 면제 이익에 따른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주 단계에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45조요.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 테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인 재산을 자식에게 양도로 했다고 봅시다. 근데 5억을 증여를 하게 되면 7,7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7,7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한데 여러분, 5억이라는 재산은요, 이렇게 2억의 양도를 했다는 거야. 2억의 저가 양수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5억의 30%, 3억의 적은 금액 1억 5천이죠. 5억에서 3억 5천까지는 증여 의제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3억 5천에서 2억까지만 증여세를 보기 때문에 970만 원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는 두 가지를 무조건 주의하시고, 이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2억에 팔았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5억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주택만 하셔야 돼.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
저가 양수도에서 증여의제 테마가 발생이 돼버리면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저가 양수도 여러분들 문의는 많이 하는데 거의 제가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두 번째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테마가 발동이 돼버리면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가 버려. 3억이 다시 들어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있습니다.